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새로운 활동에 대한 호기심과 설레는 마음이 가득할 텐데요. 신나고 즐겁게 활동을 즐기기 위해선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 안전교육은 청소년 활동 시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청소년 활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청소년 활동 안전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시작에 앞서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 시간과 장소,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알고 관심을 갖는다면 활동에 대한 재미와 효과를 높일 수 있겠죠. 또한 활동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적합한 복장이나 활동별로 숙지해야 하는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나 개인 사정에 따라 지도자와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 내용에 관련해 알레르기나 공포증이 있는 경우, 참여가 어려운 활동이 있을 경우, 활동 중 자신의 신체나 심리 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지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거나 시설 이용이 드문 참가 청소년의 경우에는 활동시설의 구조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떤 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사전에 미리 정보를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 장소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으면 활동 시 편리하겠죠? 시설 전반에 대한 사항과 참가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장소인 휴게실, 식당, 보건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활동 장소의 위치와 이용 방법, 이용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험시설물이나 공사장, 모험시설 등 위험한 장소는 접근하지 말고 지도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위치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활동 장소의 비상대피로, 소화기, 손전등 등 피난기구, 대피 후 집결 장소 등을 미리 숙지하고 비상시 지도자와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활동 중 다른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 장소에서 위험한 요인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지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 장소별 안전사고 대비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연, 강의, 실내 신체 활동 등이 많이 이루어지는 강당에서는 공연 중에 암전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이로 인한 충돌, 넘어짐 등의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인원이 함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무대나 출입구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 압사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도자의 통제에 잘 따라야 합니다. 체육 활동을 하는 체육관에서는 운동기구를 사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운동기구 오류에 따른 상해나 활동에 따른 신체 상해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전 기구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준비 운동 등을 철저히 하여 신체에 무리가 덜 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문화강좌나 동아리 활동 등이 주로 이루어지는 강의실 역시 안전사고 예방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활동 도구를 요령에 맞게 조심히 다루고 난간이나 창문, 출입문 개폐 시 손끼임 등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리 실습실에서는 화재 및 화상, 날카로운 장비 사용에 의한 사고,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안전사고 등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실내 장소에서는 전기시설 등을 사용할 때 감전사고 등에 주의해야 하며 활동 장소에서의 비상대피 경로 등을 숙지하고 정수기 등을 이용할 때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활동 중 자주 발생하는 사고와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상해 사고입니다. 가위나 칼, 유리파편 등 끝이 예리한 물체가 피부에 꽂혀 발생하는 자상의 경우에는 파상풍균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처 부위가 머리나 허벅지 등 중요 부위인 경우에는 절대 스스로 빼려고 하면 안 돼요. 사고 예방을 위해 날카로운 물체를 친구에게 휘두르지 않고 발을 디딜 곳에 날카로운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맞거나 부딪힌 상처인 좌상은 타박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머리나 몸통, 등 쪽에 가까운 허리 부분을 다쳤을 경우 반드시 지도자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좌상은 넘어지거나 차이는 등 외부의 충격을 받아 근육이 붓고 통증이 생기는 것이므로 휴식 시간 동안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하거나 뛰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도록 해야 합니다. 활동 시 근육이 충격으로 인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염좌의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관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요. 활동하기 전 반드시 관절에 대한 준비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 시에는 쿠션감이 좋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운동화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염좌는 초기에 잡지 못할 경우 만성염좌로 발전해 다친 곳을 계속 다치게 되므로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가벼운 염좌의 경우에는 냉찜질을 통해 피멍을 예방할 수 있으니 바로 냉찜질을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치 후에도 48시간 이상 붓기나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지도자에게 알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칼이나 금속기, 유리파편 등 예리한 물체에 의해 피부를 베일 경우 발생하는 절상의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깨끗이 한 후 치료해야 하는데요. 조치 후 48시간 이후에도 상처 부위에 뜨거운 느낌이 나거나 열이 날 경우 반드시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하니 주의하세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물체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하거나 예리한 부분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넘어지거나 거친 물체에 긁혀 손상이 생길 경우 발생하는 찰과상은 완치된 후에도 흉터가 남기 쉬우므로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반드시 지도자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불이나 뜨거운 물, 화학물질 등에 의해 피부와 조직이 손상된 화상의 경우에는 즉시 환부에 차가운 물을 부어 응급처치 후 지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수기에서 컵 없이 무리하게 물을 마시려고 하거나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을 쏟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겠죠? 뼈에 강한 외력이 가해지는 골절은 교통사고나 타박, 낙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활동 실시 전 반드시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하고 미끄러운 곳을 이동할 때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골절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움직이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지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관절이 어긋나 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나거나 관절의 모양이 변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움직이기 어려운 탈구의 경우에는 스스로 무리하게 관절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에게 알려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활동 전 각 관절에 충분한 사전 준비 운동을 실시하고 특히 농구 운동의 경우에는 각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스트레칭은 필수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청소년 활동 중 치아가 부러진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리는 상대방의 머리에 치아가 부딪혀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도 이동 시나 모서리 부분을 이동할 때에는 뛰지 말고 앞을 보고 이동해야 합니다. 치아가 깨지거나 빠진 경우 반드시 조각을 찾아내어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넣어 치료에 사용해야 하는데요. 최대 1시간 이내 병원을 방문해야 하니 빨리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손상된 치아를 마른 거즈 등으로 닦으면 안 됩니다. 밀가루, 메밀, 땅콩, 새우, 가재와 같은 갑각류 등을 섭취했을 경우, 음식물 섭취 후 과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 벌에 쏘이거나 개미에 물렸을 때, 과민성 알레르기 현상인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급격한 전신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피부에 두드러기, 간지러움, 입술이나 혀, 목 주변이 붓거나 두통이나 어지러움, 코막힘, 콧물, 호흡곤란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자신이 음식 등에 알러지 반응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도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곤충 등에 쏘일 경우 나타날 수 있으니 벌이나 곤충 등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활동 중 또는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상해 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라도 방치하거나 처치를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해 유형에 대해 적절한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깊거나 큰 상처의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 처치하거나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주위의 지도자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재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가하는 활동 장소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불이야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주위에 화재 사실을 알린 후 건물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비상대피로로 탈출합니다. 주변에 소화전이 있다면 비상벨을 눌러 화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 코와 입을 막으며 앞을 보며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연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럴 땐 앞 사람의 어깨를 잡고 줄줄이 대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피할 때에는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문을 열기 전 문을 만져봐서 뜨거우면 바깥에 불길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탈출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탈출에 성공했나요? 다행입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자 선생님께 알리세요. 잠깐,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한 손으로 소화기 몸통을 잡아 고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뽑습니다. 소화기 손잡이를 꽉 쥘 경우 안전핀이 뽑히지 않으니 반드시 몸통을 잡거나 내려놓고 안전핀을 뽑아야 합니다.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뽑아 불이 난 곳을 향해 서봅니다. 손잡이 아랫부분을 잡고 불을 향해 분사하는데요.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분사하면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어요. 실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탁자나 책상 아래로 내려가 몸을 보호합니다. 이후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머리를 보호한 상태로 신속하게 정해진 대피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야외 활동장에 있는데 지진이 발생했다고요? 떨어지는 유리와 간판, 전봇대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세요.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만약 산이라면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며 평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바다에 있을 경우 지진의 일에 대비해 지진의 일 긴급 대피소로 이동하거나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 등으로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합니다. 전철이나 기차를 타고 이동 중이라면
손잡이나 기둥을 잡은 후 안내에 따라 대피하세요.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기도 폐쇄 등으로 호흡이 곤란한 친구가 발생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즉시 주위의 지도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위에 지도자가 없다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환자를 눕힌 후 양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주위에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합니다.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반복 시행합니다. 인공호흡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했거나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가슴 압박만 실시하고 전문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시도합니다.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 방법은 흉골 아래 2분의 1 부위, 양쪽 젖꼭지 부위의 정중앙 아랫부분을 손꿈치와 양쪽 어깨 힘을 이용해 가슴이 5에서 6cm 정도로 들어가는 깊이로 1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다른 구조자가 있다면 매 2분마다 가슴 압박을 교대해 주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긴급 환자 목격자가 혼자이고 휴대전화를 가진 경우 전화로 구급상황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스피커폰을 켠 상태로 구급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음식을 급히 먹어 호흡곤란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주위에 119 신고 등 도움을 요청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기침이 가능할 경우 기침을 유도하거나 먼저 등을 두드려주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환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쥔 손을 올리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주며 빠르게 위로 올립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활동에 참가할 때 자신의 과거 병력이나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께 알려 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활동에 관한 공포가 있는지, 진행되는 활동 중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다음 활동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 이후에도 건강 및 심리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지도자에게 알립니다. 성희롱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성희롱이란 한마디로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친구가 싫다고 하는 행동이나 농담을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되며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두고 장난을 치거나 놀리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장난이었다고요? 장난으로 친구의 신체를 만지거나 친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친구나 지도자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불쾌한 감정 및 거절 의사를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다면 교사나 지도자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폭력 등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가능한 빨리 신고해야 하며 몸에 상처와 멍이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둡니다. 혹시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위급한 경우는 112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주는 전문기관과 지도자에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저장하고 유포하는 등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친구의 신체나 얼굴, 치마 속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경우, 친구의 사진을 찍고 SNS 등에 유포하는 경우, 친구의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하는 경우,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해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법 촬영하는 사람이나 기기를 발견했다면 즉시 지도자 선생님께 발견 장소와 인상착의 등을 알립니다. 장난이라도 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지 않습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친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불쾌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지도자 선생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당황하지 말고 사전 약속 대기 장소로 가서 기다립니다. 활동 중 지도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지도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개인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돌발 행동과 활동 장소 무단 이탈은 금지. 친구가 사라졌어요. 친구의 실종 사실과 인상착의 등을 즉시 지도자에게 알립니다. 실종 예방을 위해 위험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휴대하지 않습니다. 위험 표시 구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지나친 경쟁 의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참가자 상호 간 정해진 규칙을 준수합니다. 지도자 선생님의 연락처를 항시 숙지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공유합니다. 다음은 이동 시 안전사항입니다.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 신호로 바뀌더라도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 후 건너갑니다. 이동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속버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탑승 후 안전벨트 착용,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 승하차, 버스가 움직일 때 일어나거나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창문 밖으로 손이나 얼굴을 내밀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소화기 및 비상망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숙지합니다. 이동 중 휴게소 등을 이용한다면 보행로 준수, 이동 및 후진 차량 주의사항, 휴게소 내 질서 유지, 휴게소 출발 시각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멀미를 할 경우에는 상비약, 위생봉투 등을 구비하고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 중이라면 여객선 내 출입금지가 표시된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계단 이용 시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합니다. 비나 눈, 바람이 심할 경우에는 갑판에 나가지 않고 구명보트, 구명조끼, 비상벨, 비상구, 소화기의 위치를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자전거 활동에 관한 안전사고 안내입니다. 반드시 안전모, 손목, 팔꿈치, 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바퀴에 낄 수 있는 끈이 긴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하차 후 끌면서 이동합니다. 돌발 행동이나 코스 이탈은 절대 금지. 운행 중 급격한 기어 변속은 NO! 커브길, 내리막길은 무조건 감속. 사고에 대비해 대처 방안 및 비상 연락망을 알아둡니다. 그 외 지하철이나 기차를 이용할 경우 출입문에 기대거나 옷과 신발끈 등이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전동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발이 틈 사이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선로에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직접 주우려 하지 말고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만약 사고가 났다면 지도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움직입니다. 숙소 이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숙소나 복도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요. 창문과 난간에 매달리거나 베란다를 통해 옆방으로 넘어가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옷걸이와 베개 등 숙소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던지지 않도록 합니다. 2층 침대에서 취침할 경우 불이 꺼진 후 침대에서 내려올 때에는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려옵니다. 샤워 시 온수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온도 조절 손잡이가 가장 뜨거운 쪽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청소년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지도자 선생님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안전사고로부터 나와 내 친구를 지킬 수 있는 힘. 안전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청소년 안전, 우리 같이 함께해요.